네, 안녕하세요. 농민신문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리 기자입니다. 재테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죠. 평생 자산관리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융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이 청년층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청년 재테크,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곳 NH금융지주 본사에 와 있습니다. 자산관리 어벤져스라고 하죠. WM 마스터즈 분들 모시고 청년 재테크 해답 들어보겠습니다. 첫 주제, 바로 스노우볼 종잣돈 모으기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 김성희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WM 마스터즈 500 자문센터의 김성희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 스노우볼 종잣돈 모으기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좀 제로금리가 시작되면서 빚투다 영끌이다 좀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층들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좀 오르면서 이 빚투 영끌이 바로 빚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좀 젊은 세대가 집을 살 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도 좀 많이 날렸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층들은 지금같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좀 어떤 관점으로 재테크에 접근해야 될까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건데요. 그렇다고 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한 자산을 많이 불리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러기 먼저 그러면 재테크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재테크는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네. 어느 정도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 모여 있을 때 그 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런데 모여 있는 돈이 좀 작은 네.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사실 네. 마음만 이렇게 성급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포모에 시달리면서 음. 변동성이 좀 큰 자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또 크게 흔들릴 때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30 세대는 재테크에 접근할 때 단기적인 그런 재테크 관점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부터 미래까지 삶의 재무 목표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고요. 네.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2030 세대에게 필요한 건 시간, 시드머니, 복리입니다. 저희가 좀 주제를 잡은 스노우볼 전략의 3요소라고도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스노우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요소가 좀 있을까요? 스노우볼 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효과적으로 잘 지켜졌을 때 실질적인 네. 최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도돌이표 실패만을 그렇죠. 계속 경험할 뿐이죠. 네, 네. 그래서 2030 세대가 스노우볼 전략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루틴 및 습관 만들기 이것이 꼭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재테크는 빠른 속도로 승부를 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요. 네. 일정한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장기 마라톤과 같기 때문이죠. 네. 종잣돈이 좀 큰 돈이 모일 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 시드머니, 복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전문가들이 좀 강조를 하는 게 시드머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드머니 도대체 왜 좀 마련을 해야 되나요? 일단 간단한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 100만 원이 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네. 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경우 금리가 연 6%라면 1년이 지나서 6만 원의 이자를 받겠죠. 네. 그런데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라 네. 60만 원을 받겠죠. 그러네요. 1억이라면 네. 600만 원, 10억이라면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시드머니의 중요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복리하고 기간이 기간이 합해진다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같다 하더라도 모인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수익률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만약 1,000만 원을 벌고 네. 싶다고 하실 경우에 내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라면
한 1000%의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0%만 내도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1억이라면 10%만 내도 되고, 어. 10억이라면 1%만 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산을 운영할 때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시드머니 규모에 따라서 좀 자산 관리의 결과가 또 바뀌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시드머니를 좀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르게 좀 모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요즘 MZ세대에게 유행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갔어? 이 네 글자로 표현된 시가 있어요. 저도 MZ세대인데 잘 모르겠는데 뭘까요? 이 시의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혹시 유추할 수 있으실까요? 어디 갔어?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예, 하상욱 시인의 네. 시고요. 네. 월급입니다. 아, 맞아요. 바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참 재치가 넘치죠. 네. 이 시에서 표현하듯이 네. 월급에 대해서 체감하는 거는 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비슷한 격한 어. 공감을 보낼 거예요. 네, 네. 정말 돈을 모아도 돈이 없는 이 현실에서 네. 시드머니를 모으는 첫걸음은 최대 저축, 최소 지출을 기본으로 하는 아. 단기 자금 목표 설정과 지출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될까요? 소득에 따라 시드머니 목표 금액은 틀려질 수 있지만 네. 5년에 1억 만들기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은 삶의 질과 그리고 돈의 맞아요. 관계에 대한 딜레마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5년에 1억. 네, 물론 힘들겠지만 네. 처음 한번 뭔가 잃어보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야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또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네. 뭐든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좀 쉽잖아요. 네. 5년 동안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에서 좀 네.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 동안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히 적금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월 155만 원을 5년 동안 연 3.5%의 투자를 한다면 네. 5년이 지나서 1억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155만 원을 모아서 예. 1억 만들기. 좀 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청년층들이 들으면 저 불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층들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소비의 유혹도 좀 시달리게 될 것 같고요. 돈을 버는 만큼 또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출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출 관리는 자금 목적에 따라서 고정 지출, 소비, 비상금 통장으로 통장 쪼개기를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통장 많이 안 쓰시니까 네. 계좌 쪼개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목적에 따라 지출 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좀 간과하기 쉬운 게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 그렇죠. 네. 비상금 하면 돈 모으기도 힘든데 웬 비상금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네. 사고 싶은 거 한번 살짝 지르는 통장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 모으고 있는 예적금부터 깨게 되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자 손해는 물론이와 시드머니를 모으는 목표까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최전방 방위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한 금액도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금이니까 3개월 생활비 정도가 적당히 보입니다. 그와 함께 지출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적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소한 것부터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술 한 잔 덜 마시기, 네. 가볍게 생각하는 수수료나 연체를 줄이기까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적은 돈 관리 습관이 평생 자금 관리하는 습관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재테크에 뛰어들까 해본 사회 초년생들은 좀 어떤 걸 참고해볼까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런 청년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떨 게 있을까요? 첫 시작은 경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는다던가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행하는 국제금융속보를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생소한 경제용어로 어렵고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네. 저 개인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경제신문을 읽으실 때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헤드라인만 먼저 쫙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반복하면 네. 경제 흐름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농민신문 금융면도 추천하시나요? 예,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이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처럼 종잣돈을 모아서 장기간 복리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최소 지출, 최대 저축을 해서
5년 동안 1억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할 어떤 상품으로 좀 굴려야 하냐 가장 궁금해할 텐데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 있으실까요? 최근 정부에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먼저 청년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회초년생들이 2년에서 5년까지 매월 적립을 통해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보조금과 금리 우대,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어서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가입할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요즘에 청년 이 단어 달아서 나오는 상품이 정말 화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도약 계좌, 청년형 장기 집합 증권 저축이 있습니다. 네. 가입 대상은 상품이랑 군 경력에 따라 조금 틀려지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아, 네. 그 각 상품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서 만기 시에 1,2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때 반드시 네. 생애 최초 취업자여야 되고요. 아, 네.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때 기간을 놓친 네. 재직 청년이라고 하면 네. 내일 채용 공제 플러스를 통해서 3년에 1,800만 원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아, 네. 가장 화제가 된 청년 도약 계좌. 이 상품은 또 어떤 상품일까요? 우선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급액이 6,300만 원 이하이면서 네.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최대 6%의 보조금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비과세 때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적립하면 보조금과 이자를 더해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저축을 5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건 좀 기간이 긴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높은 금리와 최대 6%의 보조금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금이 좀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립금을 납입할 때는 생활 여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청년 도약 계좌 금리가 또 높기로 이슈가 됐었는데 금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체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마다 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항목이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본인이 충족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을 잘 확인해서 은행들이 비교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 두 상품은 안정적으로 좀 저축을 해나가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또 일부 청년층들은 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 있으실까요? 네, 이때 필요한 게 청년형 장기 집합 증권 저축인데요. 네.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목돈 마련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같이 부여하고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적립 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기 시에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구조죠. 그럼 이 펀드는 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네. NH 농협은행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4종과 해외 주식까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펀드 1종을 출시하였습니다. 네. 국내 주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코스피 200 인덱스, 그리고 IT, 가치주, 성장주까지 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투자에 요즘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해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 투자뿐만 아니고 국내 중소형주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구비하고 있어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 들으면 빨리 시드머니 모아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한번 이 청년 소장 펀드 도전해서 좀 시드머니 빨리 모아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MZ세대 자산 스노우볼 전략의 첫 주제, 스노우볼은 종잣돈 모으기부터 김성희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년 구독자분들도 저희 콘텐츠 보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청년층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김성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해야 되나요?